프랑스에 보면요, 총선을 했는데 대선에서는 이 거구에 마린 르펜이 푸틴 찬양하고 이러면서 도대체 대통령 감이 못 된다 해서 졌지만은 사실은 마크롱의 신분이 굉장히 위태롭게 됐습니다. 이미 그때 그 징조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총선이 있는데 1차 투표를 했는데 집권 정당이 거의 추격을 당하고 있고 2차 투표하면 가반이 안 돼서 르펜의 극우 국민연합하고 또 좌파 멜랑시옹의 극자 정당이 합쳐서 다수당을 이루지 않겠나라는, 그래서 총리를 여기서 임명하지 않겠나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에 저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은 경제 위기에 대한 본질을 보여주는 거죠. 요즘 그 텔레비에 영국의 경제 위기 상황을 보여주는 징조로 피시앤칩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의 대표적인 서민 음식이죠. 그 쌈, 대구나 명태 등을 가지고 밀가루 묻혀서 튀기고 거기에 감자 튀긴 거하고 해가지고 먹는 거죠. 그냥 익숙한 서민의 음식, 영국식 햄버거 같은 거죠. 그런데 그게 3만 원이랍니다. 한국 돈으로 올라서. 기름값 오르고 감자값 오르고 또 러시아에서 들어오는 대구하고 명태값 오르면서 감당이 불가능해서 피시앤칩스 집이 대부분 지금 문을 닫고 있다. 놀라운 현상이지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할인 판매하는 마트에 물건이 있으면 금방 그냥 빛의 속도로 사라진다. 그래서 세계 최고의 이 서방, 유럽 살림도 지금 엉망진창이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의 언론들이 너무 좀 한가로운 보도를 정치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지층 변심은 조용히 그리고 갑자기 찾아온다. 좌우 두 날개로 복귀해야 된다. 그래서 이 좌파에도 변하고 우파도 변해서 가야 된다 하는 이런 하나만한 소리. 0.5선 국회의원 이재명의 첫 일주일, 보수도 사과나무 심어야 된다. 지금 이런 소리 할 때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좀 있으면 한국 정치가 총체적인 국민의 불신을 받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개딸 운운하고 이재명 지지자들, 또 무슨 윤석열 핵심들이 윤핵관 운운하고, 그리고 무슨 이준석이가 이리저리 떠들고 다니는데요. 다 공허한 이야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국민들은 눈앞에 생존의 지금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먹는 것도 자는 것도 해결하는 것이 큰 중대사가 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황장수가 이야기했던 것이 한번 보세요. 대부분 시차는 있지만 말하고 난 뒤에 현실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 위기를요, 1, 2년 전에, 6개월 전에 이렇게 예측해서 이야기하는 사람 있었습니까? 자, 그렇게 본다면 이제 경제 위기가 본격적으로 터져 나올 건데, 이 위기에서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정치가 해야 될 일이요. 정치가 해야 될 일은 이재명이 당 대표 만드는 것도 아니고 윤핵관이 내후년 총선에 공천권을 친윤한테서 뺏는 것도 아닌 겁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요, 이 국민의 생존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 했던 식으로 맨날 추경이나 편성해서 현금이나 주는 것이 그 노력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좀 있으면 이제 추경에서 던져줄 현금도 없어요. 세금도 이제 안 거칠 겁니다. 세금 낼 돈이 누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시기에 정치인들이 적어도 사람이라면 어떻게 좀 해야 되겠습니까? 이재명이가 당대표 되는 것은요, 이재명 본인과 그 옆에 서 있는 친이 핵심들한테만 이득이지요. 국민들이 이재명이 당대표가 된다고 뭐가 달라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까? 윤핵관이 권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무슨 모임을 만든다고, 민들레인가요? 그게 무슨 서민의 삶과 이해관계가 있겠습니까? 제자는 처음부터 아예 정치판에 들어오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정치인들이 지금 한국 정치를 지배하고 선거 있으면 거기에 목매가지고 국민이 정치인을 영 잘못 길들였어요. 그래서 제가 참으로 이 나라 국민들은 굶어 죽기 직전의 사태를 가야 정신을 차리고 진실을 깨닫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고통을 겪는다면요,
그것은 어마어마한 트라우마가 될 거고, 한국에서 대공황 사태가 벌어지게 되면 지금까지 그래도 경제가 쭉 성장을 하면서 정말 비참한 상황을 그래도 눈앞에서 안 보고 살았던 세대들이 엄청난 정신적, 육체적 충격을 겪어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리에 거지들이 놓이고요. 안 그럴 것 같아요? 길 밖에 쫓겨난 사람들이 넘쳐나고요. 푸드뱅크나 무료 급식소 앞에 기나긴 줄들이 들어서게 될 거예요. 이게 도대체 21세기의 대한민국의 모습이냐라는 자괴감에 시달리게 될 거고, 그런 대상이 된 사람들은 살고 싶지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시대를 보면서 예상을 머릿속에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 오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도대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무슨 소용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정치적인 보수나 진보가 무슨 의미가 있고, 더 나아가서 국힘당이니 민주당이 무슨 의미가 있고, 그리고 윤석열이니 아니니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재명이가 뭔 의미가 있어요. 그 사람들 다 평생에 솔직히 지금 먹고 사는구나 이런 부분에서 일반 서민들 중산층의 삶의 범주에 벗어나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렇다면요, 대중들이 이 정치 개혁에 대한 과감한 이 선택을 갖다가 해서 바꿔야 되는데 아마 그걸 못하고 실패해 버렸어요. 그래서 정치인들은 되고 나면 다 이재명이나 윤석열이나 똑같이 기득권 편을 드는 겁니다. 그것은 변할 수 없는 진리예요. 이재명이가 저렇게 대장동뿐만 아니라 고등동, 백행동, 정자동, 그리고 위례 이런 등에서 부동산 가지고 용도 변경 등을 통해서 저렇게 사고 칠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습니까? 아무도 생각을 못 했죠.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이야기를 드리는 거는 추경 가지고 돈 나눠주는데 국민들이 그거요, 이제 못 줍니다. 진짜 위기가 왔을 때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줄 돈도 없다는, 경상수지 적자나고 재정수지 적자났는데 뭔 돈으로, 경상수지 적자나면 세금 낼 돈도 없잖아요. 재정수지가 적자나면 국가가 빚낼 돈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뭔 돈으로 줄 겁니까, 추경을?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런 쪽으로 정치가 좀 신경 써라.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현실에 좀 신경 써라. 맨날 재벌들이나 그냥 놔둬도 잘 살 사람 걱정하지 말고 눈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건지를 신경 좀 써라. 자, 여러분, 전세가 없어졌잖아요. 문재인 치하 5년 동안에 전세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순수한 전세가 거의 없어져 버렸어요. 100억짜리 전세는 있어도 진짜 서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2, 3억짜리 전세가 없어졌어요. 자, 그러면서 전세 자리를 월세가 들어앉았습니다. 이걸 갖다가 다 누가 만들었어요? 서민 위한 주거 정책을 한다는 사람들이 전세를 없애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른 전세값을 감당하려고 전세 빚을 냈다가 이자 부담이 지금 죽을 지경이고, 집값을 저렇게 2배로 올려놓고요, 5년 만에. 그래서 그 집 산다고 빚낸 사람들 다 죽게 생겼고, 한국의 경제 규모에 맞지 않게 주식 가격을 장난쳐서 오르도록 방치했다가 지금 그 주식에 달라붙어서 다 죽게 생겼고, 또 진작에 코인업 같은 거는 못하게 하고 그 상장이란 말도 없애고 거래소라는 것도 못하게 했어야죠. 그런데 이 한국의 김치 코인이 난무하고 전 국민이 수백만이 코인에 달라붙었다가 지금 코인에서 다 쪽박을 차게 됐습니다. 내가 그렇게 코인 자체를 금지시켜야 된다해도 날 빈정거렸지요. 그 사람들 지금쯤이면 저한테 좀 미안하다라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주식이 끝없이 올라간다고 맨날 이 시간에도요, 저 각종 케이블 TV, IPTV에 경제 프로에 나와가지고 바람 잡는 놈들 있고, 부동산 올라간다고 바람 잡는 놈도 있고, 이럴 때도 괜찮은 주식 있고 괜찮은 집 있다고 바람 잡는 놈들이 있습니다. 그럼요, 지옥과도 마땅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누가 이런 거를 만들었어요? 정치인들이 이렇게 판을 만들지 않았어요? 집값 올라가서 중산층, 오히려 중간계층의 사람들이 문재인을 지지했죠. 30대부터 50대까지가 문재인을 지지했잖아요. 집값을 2배 올려줬다. 주식을 벌게 해줬다. 코인을 벌게 해줬다. 개뿔 지금 다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다 쪽박 차게 됐죠. 그래서 저는 이것이 국민들의 수준이다. 투기해서
벌어먹게 해주면 지지하는, 그리고 다 망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데 대해서 대책도 하나 전무한 정치권에 좋다고 그것도 따라다니고 지지한다고 떠들고 있어요. 제가 택시 탔을 때 저 민주당을 찬양하지 못해서 안달을 하는, 그래서 윤석열과 국힘을 까고 싶어서 안달하는 그 불쌍한 택시기사를 볼 때마다요, 저 사람은 도대체 길거리에서 배운 지식으로 어떻게 저렇게 자신의 처지를 모르고 앞날을 모르고요 떠들 수 있을까? 진짜 연민을 느끼죠. 근데 크고 작은 차이가 있지 다수가 다 그러고 사는 겁니다. 다수가 그러고 사. 나 앞에 택시기사가 반 윤석열 반 국힘 강연하기 전에 솔직히 말하면 카카오 택시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택시 요금 결정 체계가 법적으로 왜 저렇게 바뀌었을까에 대해서 말을 했어야죠. 할 거는 안 하고 쓸데없는 것만 하고 다니는 게 이 나라 국민입니다. 그 대가도 곧 치러야 돼요.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면 말했지 같이 스파차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울어문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빨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쳐다 하면 뻥 잘난